안녕하세요. 라헬입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일간별 운세 시간입니다. 자, 2026년이지만 아직은 을사년인 한 달이죠. 그래서 을사년 기축월인 2026년 1월 5일 소환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드디어 병오년이 되는 2026년 2월 4일 입춘 이전까지의 시기가 을사년 기축월이 되는 시기예요. 절기로는 소환의 시작이죠. 작은 추위라고 하지만 한국에서는 가장 추운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겨울의 절기 중에 하나로 모든 만물이 쉬고 있는 시기, 이제 운동성으로는 겨울의 운동성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천간은 을목과 기토의 모양으로 있죠. 그래서 을목과 기토는 목극 토를 하고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순환이 되지 않는 한 달입니다. 이 기토에게는 이 을목이라는 존재가 불편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 기축월의 기토는 완전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시기인 거죠. 자, 거기에 지지축토는 축이라는 토의 글자를 가지고 있지만 실은 습토예요. 습토. 그래서 물을 머금고 있는 토이기 때문에 알고 봤더니 수의 역할을 하고 있는 토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습토는 결국 껍데기만 토인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습토와 자, 을사년의 사화의 지지가 만난 시기인 거죠. 보통 이제 축토의 월, 축월은 이제 겨울의 마지막이고 봄을 기다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내실을 다지고 정리하는 의미가 있는 한 달이에요. 그래서 겨울의 끝자락에서 봄을 준비하는 시기로 응축된 힘과 인내, 책임감 등을 상징하는 글자입니다. 축토라는 소의 역할, 성격, 성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2026년 1월은 그러한 형태의 한 달이라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일간이든 상관없이 이제 축월에는 무엇이든 좀 움츠러들어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적인 활동이나 어떤 것들이 좀 적극적이거나 화려하거나 발랄한 느낌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대개는 많은 사람들이 좀 우울해하고 그 다음에 컨디션이나 이런 질병, 이런 것에도 노출이 좀 많이 될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의 사주의 구성에 따라 이 축토, 차가운 것, 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하지만 대개는 일단 따뜻한 것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특히나 건강 관련돼서는 조금 컨디션이 나빠질 수 있는 한 달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토라는 것은 임묘되는 것을 의미하죠. 어떠한 글자들이 임묘되냐? 바로 정화와 기토, 경금이 임묘되는 한 달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통 이제 이 운세를 볼 때는 항상 일간의 심의운성의 힘을 보죠. 모든 일간들이 이 시기에는 그렇게 힘이 강인한 시기는 아니에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누구도 좀 장악하기 어려운 계절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겨울의 특징을 말씀드렸듯이 멈춰있는 시기일 가능성이 높은 형태로 발현되는 한 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자 사주의 정화와 기토, 경금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와 그 다음에 지지의 이 축토의 껍데기는 토이지만 알맹이의 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을사년의 마지막 달인 기축월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일간인 간목일간입니다. 자, 간목일간이 2026년 1월 5일 소환으로부터 26년 2월 4일 입춘 이전까지 을사년 기축월을 맞이했어요. 근데 간목은 12운성이 을사년 내내 병지에 있었죠. 그래서 좀 약화된 상황이었는데 자, 1월은 관대지에 놓여져 있는 한 달입니다. 이 기축월은 모든 일간이 힘이 강한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 그나마 관대지에 있다라는 것은 다른 일간들에 비해서 힘이 좀 있는 편인 한 달이에요. 자, 그 이유는 완연한 봄 또는 봄이 시작되는 바로 직전의 달이기 때문에 간목이라는 글자는 봄을 의미하죠. 그러면 지지에 봄의 글자가 완전해지면 강인한 속성을 가지는데 그러기 바로 직전인 이제 막 옷을 잘 차려입고 남들 앞에 서는 시기 보통 인간의 생애 주기로 보면 교복을 입는 시기 또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회사에 들어갈 때 정장을 좀 잘 차려입죠. 작업복을 잘 차려입거나 그런 시기를 말해요. 그래서 좀 절제된 이런 행동을 좀 하는 시기인 거죠. 그 전까지 욕지에 있을 때만 해도 좀 멋대로 행동을 하지만 이 1월부터는 단정하게 간목분들이 무언가를 정리하고 또 그것이 앞에 나설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옷을 잘 차려입고 좀 무대에 서 있는 시기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승진 또는 실제로 남들 앞에서 뭐 상을 타거나 아니면 어떠한 주인공이 되기도 해요. 이럴 때 뭐 결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기도 해요. 옷을 우리가 잘 갖춰 입고 가는 곳이 조사, 경사이죠. 조사의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장례식에 참여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옷을 좀 잘 차려입은 한 달에 내가 무대에 좀 서는 것이고 무대에 서서 활동하는 것은 아마도 이제 2월에 인월이 될 때 이제 내가 크게 장악을 하면서 무대를 장악하면서 활동을 하게 되겠죠. 그런 준비의 기간인 거예요. 그런 준비의 기간에 어떠한 감투를 쓰고 이제 활약은 2월 달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승진을 하거나 상을 좀 받거나 결혼식이라든지 아니면 장례식장 또는 내가 옷을 좀 잘 차려입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군대에 입대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 형태의 한 달이 될 수 있는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서 내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옷을 좀 잘 차려입고 참여하는 곳이 뭘까 좀 생각해 보시면 내가 이런 부분에 인연이나 기회를 잡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을사년은 겁재와 식신이고 기축월은 정제로 되어 있는 시기입니다. 정제라는 것은 일단 자체로 안정적인 것을 의미해요. 안정적. 자, 그런데 이 겁재와 함께 와 있죠. 왜냐면 을사년의 기축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제라는 속성이 좀 누군가가 탐해갈 수 있는 시기는 맞다인 거예요. 그렇지만 뿌리가 약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뭔가 큰일이 벌어지거나 하진 않을 수 있지만 약간 자잘자잘하게 돈 나갈 일 같은 것들이 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 축토 자체도 껍데기는 토라서 정제를 말하지만 그 속은 사실은 수이죠. 축토는 이 자수하고 합돼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의 역할을 훨씬 많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80% 이상. 그래서 축월의 토의 시기지만 이때는 겨울의 글자이기 때문에 인성을 오히려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껍데기는 재성이지만 그 속에는 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성을 좀 쓰는 시기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정화의 상관과 기토의 정제 그리고 경금의 편관이 임묘되는 시기입니다. 자, 임묘된다라는 거는 내가 그걸 좀 잘 쓰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상관이나 편관의 임묘는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죠. 사주에서는 길신, 흉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흉신 중에 하나예요. 원래 상관과 편관 같은 경우는. 현대 시대에 넘어오면서 상관과 편관도 긍정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꼭 흉신이라고 표현하진 않지만 어쨌든 나에게 구설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 축월에는 임묘됨으로써 좀 잔잔할 수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다만 이 정제가 겁재와 함께 있는 것과 이 정제라는 게 또 임묘되고 실제로 이 정제가 그냥 껍데기일 뿐이기 때문에 약간 재물적인 부분에서 생각보다 나가는 일이 많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천을기인을 가지고 있는 한 달이죠. 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자영업을 설명드리자면
자영업 같은 경우는 재성의 움직임, 식신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일단은 상징적으로 떠 있긴 해요. 그런데 그 실속인자가 사실은 인성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계약 관련된 기회를 좀 잡을 수 있는 한 달인 거예요. 그래서 뭐 상관의 인묘나 편관의 인묘는 나를 좀 불편하게 했던 또는 구설수를 일으켰던 손님들, 상황들 이런 것들이 좀 잦아들면서 약간의 안정적인 재물이 구해지는데 그 재물이 계약과 같은 형태를 띠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영업하는 분들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문서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는 분야라고 하면 긍정성이 많은 한 달입니다. 다만 이제 상관의 인묘로 인해서 내가 좀 독특한 예술성, 창의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은 이 시기에는 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요. 거기서 오는 약간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관의 인묘가 물론 좋은 점이 많지만 나의 분야에 따라서 조금 스트레스 요인이 되기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사화에 식신이 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 손발의 움직임은 나쁘지 않아요. 그냥 이게 약간 독특하거나 좀 특이한 형태로 뭔가를 해야 되는 분들한테는 좀 이 시기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어떠한 귀인이 나타나는 속성 같은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내가 뭐 단기간으로 긍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가 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뭐 사람을 좀 만나는 것도 좋은데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는 월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어렵긴 해요. 그런데 간목은 곧 있으면 맞이할 봄이 본인이 주인공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부지런하게 사람들을 만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물적 흐름이 좀 안정적인 시기다. 그런데 그것은 계약과 같은 형태. 만약에 누군가가 도움을 준다 하면은 못 친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겉으로 막 이렇게 화려하게 드러내지 않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자, 조직생활 하시는 분들은 조직생활 하시는 분들도 정제성을 쓴다라는 것은 내가 안정적인 행위를 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시기이죠. 게다가 상관의 인묘 자체가 내가 좀 소위 말하는 조직 문화에 대한 반발심이 적어지는 시기예요. 자제되는 시기. 그리고 또 나를 괴롭히는 편관, 그러니까 뭔가의 부당한 요구, 과한 요구 이런 것들도 잦아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한 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이 정제의 축토가 실은 껍데기가 정제였을 뿐 속 알맹이는 인성이기 때문에 원래도 이제 조직 문화에 계시는 분들은 인성을 쓰셔야 되죠. 도장, 문서, 계약, 사인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이고 또 연구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인성을 쓰면서 보내는 직업군이기 때문에 연구 직종, 일반 행정 모든 조직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좀 안정적인 시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약간의 의외로 돈이 좀 나갈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동시에 천을귀인이 떠 있으니까 이때 내가 좀 뭔가 잘 일이 안 풀린다 하면은 누구 아는 사람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직생활 하시는 분들은 물론 자영업 하시는 분들만큼은 아니지만 조금 사람들을 만나고 지내는 것은 좋은 시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건강 관련해서는 이 시기는 건강은 나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제 곧 봄의 주인공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내가 제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렇고 이제 학업 관련해서는 학업도 나쁘지 않은 시기예요. 내 을목의 겁재가 아직은 있기 때문에 경쟁에서의 이긴다 이렇게 보기는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경쟁률이 되게 강한 곳에 간다면 내가 좀 늦게 합격을 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합격운 자체는 한 달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연애운.
자, 연애운 같은 경우는 을지와 함께 봐야 되지만 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 여자분들은 관성의 흐름을 보는데 이 시기는 관성과는 크게 상관이 없죠. 그런데 막 만나게 되면 내가 챙겨주고 싶은 남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추천드리지는 않는 한 달입니다. 내가 배우자나 애인이 있다 하면은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관계는. 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재성을 보죠. 정제가 떴기 때문에 괜찮은 여자를 만날 가능성이 있고 그럴 기회를 좀 얻는 시기예요. 그런데 사실은 속에 들어있는 게 인성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굉장히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조를 좀 하고 그리고 플러스 나를 위할 수 있는 여자? 이런 인연이 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만나봐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자 모친이 소개해줄 가능성도 있어요. 이거는 모친의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기는. 근데 원래 이제 모친이라는 존재하고 여자 배우자라는 존재는 사실은 좀 기싸움을 하는 글자이지만 이 시기에는 딱 붙어있는 한 달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내가 배우자가 있거나 애인이 있는 분들은 정제가 떴기 때문에 새로운 인연에 대한 갈망이 생길 수도 있어요. 특히나 내 사주에서 편제만을 쓰고 있는 남자분이라고 하면 더욱더 뭔가 새로운 여자, 안정적인 여자한테 기대고 싶어하는 심리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본인이 그런 거에 대한 마음을 먹지 않는다면 사이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분들이 계신다면 그분은 거의 이제 임자가 있거나 유부녀거나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좀 잘 살펴보고 만나야 되는 시기는 맞아요. 그래서 배우자나 애인이 있는 분들은 크게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 좋고 만약에 뭐 솔로이신 분들은 가능성은 좋긴 한데 이것이 완전히 쟁취하느냐에 관련된 거는 좀 애매할 수 있어요. 겁제의 힘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간단히 2026년 1월 운세를 살펴봤고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은 을목일간입니다. 자, 2026년 1월 5일부터 소환이죠. 소환부터 26년 2월 4일 입춘 이전까지 을사년 기축월이 되는 한 달이에요. 자, 을목일간들은 이제 드디어 을사년의 마지막 달이 됐기 때문에 영원히 나의 힘, 나의 주인공인 것이 좀 안녕하는 시기예요. 특히나 1월 같은 경우는 좀 세지에 놓여져 있죠. 이제 뭐 세지 정도면 장악력이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이건 육체적 장악보다는 좀 정신적 장악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전면에 드러나는 것보다 뒤에서 좀 조언을 해주는 사람, 그래서 지혜로운 충견 뭐 이런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활동을 하고 요직에서는 물러나 있는 상태에서 아랫사람들이 좀 의견을, 조언을 들으러 오는 그런 자리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을목일간 분들이 2025년 한 해 어떻게 보내셨는지 무척 궁금하고 또 그 시기가 지나가는 이 연말에는 이 한 해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제 펼쳐지는데 이제 그것이 11월, 12월, 1월까지 이어지는 시기예요. 그런 상황에서 자, 을사년은 비견과 상관 그리고 기축월은 편제로서 있죠. 편제이지만 이 축토는 수를 머금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껍데기만 토일 뿐 실제로는 수의 작용을 하는 글자예요. 그것이 특히나 월에 놓여져 있는 축토예요. 뭐 시간에 놓여져 있는 축토, 일에 놓여져 있는 축토와 다르게 이거는 월의 운의 축토이기 때문에 완전한 거의 80% 이상 수를 쓰는 모양의 편제예요. 그러면 나는 이런 편제의 기회를 얻으려고 무대를 넓혔는데 실제 만나진 건 인성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자, 그렇다라는 것은 내가 좀 분야를 넓혀서 공부를 하게 된다든지, 내가 좀 분야를 넓혔더니 계약을 하게 된다든지, 뭐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정화와 또 기토의 편제가 임묘되고 정관도 임묘가 되죠. 그래서 이제 길신의 하나인 정관과 식신이 임묘되는 것은 사실 긍정적인 시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함을 좀 느낄 수 있는 시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제라는 속성이 떴다라는 것은 내가 돈을 벌 기회나 뭔가의 내 영역에서 넓어진다라고 풀이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넓어진 영역에서 내가 어떤 것을 써야 되죠. 근데 그것을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식신인데, 그런 것이 쓰기 좀 어려워져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오는 답답함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나를 좀 안정적으로 지켜주는 바운더리, 틀도 임묘가 되었죠. 자, 그러면 나한테 안정적인 안정감을 주는 대상일 수도 있고, 그것이 직장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직장이 어려운 분들, 지금 직장의 상황이 조금 어려운 분들은 이 시기에 월급이 좀 제때 안 나온다든지 뭐 이럴 수 있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들을 좀 바탕으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이 편제라는 속성이 좀 떠줘야지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동하는 기회를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토하고 축토의 편제가 떴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는 신호예요. 나의 분야를 넓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편제라는 것이 큰 돈을 의미하기 때문에 보통은 큰 돈이 들어온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기회를 좀 얻을 수 있다라고 풀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회가 완전히 이제 나한테 들어온다라는 것은 사주의 전체적인 구성을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기회를 맞이하는 것도 흔한 것은 아니니까 이런 시기에 그런 기회를 좀 맞이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기회를 맞이는 하지만 내가 그거를 좀 잘 쓰고 싶은데 손발이 좀 묶여있는 상황이라서 편안하게 내가 그 기회를 활용하지는 못할 수 있는 한 달이라는 거죠. 또 거기에 그런 기회가 생각해보니까 좀 계약과 같은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문서, 계약, 뭐 이권 같은 것으로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좀 긍정적이에요. 분야도 넓어지고 거기에서 내가 이런 개혁과 같은 형태의 인연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긍정성은 있지만 나의 영업적 행위는 잘 되지 않는다라고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하청을 받는 형태의 자영업을 한다 하면은 이 정관의 임묘로 인해서 이 시기에는 좀 물량이 줄 수도 있어요. 물량이 좀 줄어들 수도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기회를 좀 얻는 것, 넓은 분야로 가는 것, 그리고 계약과 같은 형태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에 이제 초점을 좀 맞추고 내가 있는 자영업의 분야에서 그런 것을 어떻게 살릴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는 이제 2월 달부터 목의 주인공이 되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2월, 3월에 장악력을 갖고 앞에 나설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이 1월까지는 그것을 어떻게 준비할지 고민해보는 시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조직생활 하시는 분들은 자, 편제와 뭐 상관 이런 것들이 뜨면 일단 기존의 안정적인 어떤 것보다는 나는 좀 더 넓은 세계로 나갈 거야 라는 욕망이 좀 드는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큰 돈을 쟁취할래 라는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실제로 그 속에 있는 속성은 인성이죠. 사실은 나는 결국은 그냥 문서를 다뤄야 되고 계약을 해야 되고 어떤 연구를 해야 되고 결제를 해야 되는 또는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좀 지켜주던 정관의 임묘로 인해서 뭔가 회사 내에서 내가 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어쩌면 이 불편한 게 생겨서 내가 좀 넓은 분야로 나가려고 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넓은 분야로 나가려고 하니까 이 정관이라는 틀이 불편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의 현 상황을 좀 돌파하고 싶다, 바꾸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선택한다, 진짜 선택한다라는 것은 뭐 전체적인 운의 흐름, 이제 앞에 놓여 있는 운의 흐름을 보고 판단을 하겠지만 이 시기에 그런 마음이나 그런 것들이 좀 들 수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편재라는 것은 결국 기회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긍정성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주변을 넓게 쳐다보고 시야를 확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건강 관련해서 일단은 식신의 인묘를 건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떨어진다고 봐요. 네. 쇠지라는 것 자체도 약간의 쇠약해짐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뭐 완전히 이것이 나쁘다, 뭐 건강에 안 좋을 거야 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뭔가 좀 입맛이 없거나 좀 질병에 노출이 되거나 이럴 수 있는 인연이 있는 한 달이니까 조금 먹는 것을 잘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학업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시기는 아니죠. 그런데 안의 속 내용은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망치지 않았다라고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합격 관련해서도 생각했던 것보단 나쁘지 않았어. 이렇게 풀이가 될 수 있을 확률이 있는 한 달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연애운. 자, 연애운은 일지와 함께 봐야 되지만 일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관성과 재성만 보자면 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성으로서 연애를 확인할 수 있죠. 이 시기에는 관성보다는 나는 돈에 대한 것이 더 의미가 있는 시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된다 하면 그 남자한테 돈을 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크게 추천드리지는 않는 연애입니다. 내가 배우자가 있거나 애인이 있으면 그 배우자로 인해 내가 좀 돈 쓸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 해 내내 좀 불만이 있었어요. 남편한테 또는 애인한테. 그래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본인이 스스로가.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2월 다음 달 이제 2026년 2월이나 3월 이때에 또 이제 남자나 남편, 배우자를 좀 갈아치워야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강력하게 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앞날의 운이나 대운에 그리고 궁합에 따라서 좀 체크를 해서 결정해야 될 일이긴 하니까 지금 그 마음이 서서히 이제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재성을 보죠. 네. 그런데 편제에 글자가 들어와 있으니까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좀 어려운 상대예요. 네, 내가 좀 잘 안 잡히는 상대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좀 편안한 연애는 아니지만 즐겁고 행복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편한 것은 아니지만 좋을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연애운이 좀 있고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속성은 인성이니까 사실 그 여자는 진심으로 나에게 잘해줄 수도 있는 여자예요. 네. 아니면 뭐 부모님 관련된, 모친 관련된 소개로 인해서 만나게 되거나 이런 인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형태의 한 달이고 만약에 배우자나 애인이 있다면 당연히 이제 그런 역할을 더 강인하게 하는 거예요. 더 여자로서의 역할. 네. 그런데 좀 설레거나 뭔가 들뜨거나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그 여자를 좀 잘해주기 위해서 내가 좀 그 여자한테 잘해주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투자를 해야 되는 배우자나 애인입니다. 그래서 1월에는 요구사항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나쁘진 않는 한 달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간단히 2026년 1월 운세를 살펴봤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은 병화일간입니다. 자, 병화일간이 2026년 1월 5일 소환으로부터 26년 2월 4일 입춘 이전까지인 을사년 기축월의 운세를 맞이했습니다. 자, 12운성을 먼저 보죠. 1년 내내 강인한 자리에 앉아 있다가 1월에는 양지에 놓여져 있는 한 달입니다. 자, 12월에 불안함을 해소하고 드디어 1월에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시기예요.
그런데 탄생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은 임신 막달이죠. 그래서 탄생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태동으로서 나의 존재감을 알리고는 있지만 완전히 장악하기는 힘든 상황이에요. 하지만 나는 존재감을 알리고 있다. 나 여기 있다고 존재감을 알리고 있고 실제로 막달의 임산부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죠. 그래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나의 장악력은 좀 약하지만 존재는 알릴 수 있는 정도가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한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실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에 따라서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권력이 강인한 장악력이 필요하신 분들도 이 시기에는 조금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지내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 활용할 것을 고민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을사년은 정인과 비견이고 기축월은 상관이 굉장히 강해진 한 달이죠. 그나마 이 축토의 상관이 말씀드렸듯이 습토이기 때문에 수의 관성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덜 할 수는 있고 그리고 또 기토가 인묘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시기에는 상관의 껍데기만 활용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화 입장에서는 기존의 어떤 틀을 내가 부셔야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현실적인 힘은 약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 상태에서 겁재도 인묘되었고 편재도 인묘되었죠. 그래서 겁재나 편재 인묘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다. 다사다난함이 줄어드는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좀 약간의 마음적인 파동, 변동은 있어도 이것을 현실적으로 뭔가의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주변에 그냥 관망하는 태도로 좀 주변을 살피면서 지내오는 한 달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상관 속성을 좀 쓰려고는 해요. 이것은 근데 구설을 일으키면서 쓰는 영업이에요. 이것이 어떤 분야에서는 굉장히 필요하긴 하겠죠.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구설을 일으키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진 않기 때문에 이런 영업적인 속성을 적당히 활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도 좀 적당히 활용하게 될 거예요. 결국은 관성의 모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기존의 손님들이나 그러니까 나는 기존에 계약된 손님들이나 새로운 손님을 맞이할 때 약간 소란스럽게 내가 그런 행위를 하지만 결정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그것을 완전히 실행하지는 않기 때문에 적절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 손님 입장에서는 적절히 치고 빠지고 있는 자영업의 형태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죠. 적절한 자극도 되고 적절한 안정감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 시기가 나쁘지 않다. 그리고 나하고의 경쟁 상대가 조금 조용해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나하고 같은 분야에 있는 누군가들이 조금 조용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가 좀 거기에서 주도권을 좀 잡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도움을 좀 얻고 그런 행위를 좀 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숨어있는 관성의 역할이기 때문에 결국은 뭔가 단체 손님 아니면 어떤 기업에서의 컨택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시기예요. 그리고 단체 주문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춘 이벤트 같은 것들을 좀 하면 좋겠죠. 아마도 수의 계절, 그러니까 11월, 12월, 1월은 다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단체의 어떤 것들, 어떤 기업의 컨택, 이런 것들이 다 벌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현재부터 그런 것에 대한 이슈를 맞춰서 이벤트를 좀 벌이면 좋겠죠. 자, 조직생활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뜨는 게 사실 좋은 건 아닌데 구설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의 상관도 결국은 관성의 상관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 내에서도 나의 발언을 좀 하면서 그리고 상황을 보면서 내가 또 수용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적절히 되는 시기예요. 그리고 편재의 인묘로 인해서 좀 바쁜 것도 잦아들 수 있어요. 또한 나의 경쟁 상대도 조용해지는 시기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내가 좀 적절히 치고 빠질 수 있는데 내 사주 구조 내에 이 상관이라는 속성이 강한 분들은 좀 조심해야겠죠. 아무리 수의 관성이
숨어 있다 하더라도 역할이 되게 적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나는 구설을 많이 일으키는 한 달로 발현될 수 있습니다. 같은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구설을 이용해서 또는 나의 뭔가의 독특한 창의적인 것을 이용해서 하는 분야라면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조직 문화가 굉장히 강한 곳이라면 구설로서 일이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죠. 자, 건강 관련해서는 이 시기는 건강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수기운이 강하거나 좀 신약하신 분들,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 조심하시는 건 좋아요. 이때가 마지막으로 수의 기운이 이제 폭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구성을 가지신 분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지만 대체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시기예요. 자, 학업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한 달은 아니에요. 숨어있는 관성의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상관은 상관이기 때문에 합격에 관련된 것을 좀 밀어주지 않는 글자예요. 이 시기는. 하지만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았어 이렇게 발현이 되거나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합격이 좀 괜찮았거나 뭔가가 하여간 한 곳으로 원활하게 흐르는 느낌은 아니고 약간 애매한 구석이 있는 한 달이기 때문에 조금 마음도 안 잡힐 수도 있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연애운 관련해서는 일지와 함께 봐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관성과 재성으로 보자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시기에는 사실은 남편이나 배우자나 남자에 대한 것을 좀 조절하거나 내가 좀 억제시키고 싶은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좀 싫다거나 아니면 남편과 애인이 있다면 보고 싶지 않거나 아니면 막 뭐라고 하고 싶은 한 달이에요. 그런데 숨어있는 관성의 역할이 있으니까 사실상 그 말이 잘 안 먹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애인이나 배우자가 없는 분들도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데 속마음을 좀 잘 모르겠다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기회는 조금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긍정적인 기회는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추천드리지는 않는 시기입니다. 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재성의 흐름을 봐야 되겠죠? 이 시기는 상관들이 떠서 상관생재는 할 수 있죠. 나는 좀 되게 집착하는 거예요, 여자한테. 만나고 싶다, 이런 욕구가 굉장히 강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마음은 사실 안정을 찾기 위해서였어 라는 거죠. 지금 애인이 있거나 배우자가 있는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싶어요. 되게 애인이나 배우자한테 집착하는데 그런 이유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싶어서인 거예요. 자식 또는 결혼이라는. 그런 속마음을 가지고 좀 집착을 하게 될 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은근히 또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자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간단히 병화일간의 1월 운세를 살펴봤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은 정화일간입니다. 자, 정화일간이 2026년 1월을 맞이했어요. 1월 5일 소환으로부터 26년 2월 4일 입춘 이전까지가 을사년 기축월이 되는 한 달이에요. 자, 12운성상 을사년의 왕지, 왕이었어요, 본인이. 그런데 이 1월에는 묘지에 들어갑니다. 자, 결국은 이 왕의 생활을 끝내는 거죠. 무덤에서 끝을 내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뭔가가 할 수 없는 시기예요.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건 고개 숙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절 속에서는, 이 기축월이라는 계절 속에서는 나는 좀 고개 숙이고 있는 한 달인 거죠. 그래서 건강, 그다음에 답답함을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시기예요. 그런데 나는 원래 그런 삶을 살고 있어. 그렇다면 이 시기가 답답하다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나는 완전한 장악력을 가져야 되는 자리에 있어 하면은 굉장히 답답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삶에 따라서 이 12운성의 작용은 다르게 느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을사년은 편인과겁제이고 기축이라는 글자는 식신으로 되어 있죠. 자, 식신이라는 거는 보통은 길신이에요. 길신이지만 이 축토의 식신은 결국 습토이기 때문에 관성이 있는 거죠. 관성이 오히려 80%예요. 토의 식신은 20%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식신을 잘 쓸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관성 속에 나는 아직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나를 지켜주는 어떠한 것. 자, 그러면 만약에 내 사주가 편관으로 이루어졌다 하면은 압박감이 여전한 시기일 거고, 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면은 나는 안정감을 여전히 느끼는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의 글자가 떠 있을 때는 정화가 역할이 많아요. 일이 많아요. 일단 첫 번째. 네. 그래서 일이 많고 본인이 그런데 임묘되어 있으니까 힘을 잘 못 쓰는 시기에 일이 많으니까 오는 스트레스가 좀 있을 수 있죠. 거기에 어쨌든 기토라는 축토라는 글자가 떠 있긴 하지만 원래는 이제 기토가 힘이 제일 약할 때이기 때문에 임묘되죠. 경금도 정제도 임묘되죠. 자, 식신이랑 정제가 임묘되는 거는 하나의 좀 좋지 않은 시그널이에요. 재물과 먹는 것이 둘 다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는 좀 힘듦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 시기에 재물적 흐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준비를 미리 좀 하시는 게 좋고, 영업적 행위도 긍정적이지 않아요. 좀 거기에 자신의 활동력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좀 되게 무기력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이때는 좀 뭔가를 하긴 해야 돼요. 그런데 무리하면 또 안 되죠. 왜냐하면 재성이 약화되어 있는 시기, 식신이 약화되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건강도 나빠질 수 있는 시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좀 보수적이되 일부러라도 기존에 늘 하던 규칙 같은 것들은 좀 잘 지키면서 나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요 축월에는 일단은 뭐 겨울 휴가 이렇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차라리 문을 좀 닫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건강적인 측면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네. 오히려 이제 관성의 흐름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단체 손님 아니면 회사의 어떤 것, 어떤 모 기업에서 나한테 뭘 준다 이런 것에 대한 긍정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시기에는 뭔가 단체 손님 위주로만 받던지 아니면 어떤 회사의 계약을 좀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것에만 포커스를 좀 맞춘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 좋겠죠. 조직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일단 식신과 정제가 임묘되었다라는 것은 실제로 회사가 좀 어려우면 월급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회사만 아니라고 하면 일단 회사 내에서의 상황은 나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내 밥그릇, 다시 말해서 내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좀 뺏길 수는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스트레스, 그다음에 실속을 좀 채울 수 없는 시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완전히 나쁘다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좀 순응하고 조직 생활에서 있으면 괜찮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수 내에 관성이 강한 사람들은 이 시기에 의외로 바빠요. 그래서 혼자만 바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체크를 하시면 좋겠죠. 그런 것들은 결국 건강에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건강 관리를 좀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학업 관련해서는 공부 자체는 굉장히 잘 되는 시기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예요. 이런 시기에. 하지만 이때 합격을 노린다 했을 때는 긍정적인 시기는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연애운. 자, 연애운은 일지와 봐야 되지만 제가 일지를 모르기 때문에 관성과 재성을 보자면, 자, 관성 같은 경우는 여자분들 입장에서 이 시기에는 관성의 인연이 있는 시기는 아니죠. 근데 숨어있는 관성의 역할이 있으니까 이럴 수 있어요. 그냥 친구였는데 갑자기 좀 남자로 보인다든지, 그냥 아는 사람이었는데 지인이었는데 약간의 미묘한 관계가 시작된다든지 이럴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배우자나 애인이 있다면 그분이 뭔가 몰래 역할을 하는 거죠. 좀 이제 드러나지 않는 역할들을 좀 할 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조금 편해질 수 있는 한 달입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재성의 움직임이 있는 시기는 아니죠. 재성 자체의 움직임은 없어요. 그런데 나는 연애를 하고 싶다라는 욕구나 만나려는 기회를 좀 만들기는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결실까지 가기는 쉽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인이 있거나 배우자가 있다면 그분에게 좀 잘해주는 시기예요. 그래서 좀 사이가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간단히 2026년 1월 운세를 살펴봤고 미리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은 무토일간입니다. 자, 무토일간이 2026년 1월을 맞이했어요. 1월 5일 소환으로부터 26년 2월 4일 입춘 이전까지 을사년 기축월이 됐어요. 12운성을 먼저 보죠. 12운성 1년 내내 나는 록지에 놓여져 있는 무토였어요. 강인한 장악력을 가졌는 시기인데, 자, 1월에는 양지에 놓여져 있죠. 그래서 좀 존재감을 난 드러낼 거야 하는 거예요. 막달에 뱃속에서 아이가 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난 존재감, 나 여기 있다라는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죠. 을사년 자체도 록지에 있는데 이 시기에 존재감을 좀 드러내면서 도움을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긍정성이 많은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을사는 정관과 편인이고, 자, 기축은 겁재이죠. 근데 이 겁재가 참 묘한 글자예요. 이 무토에게는. 이 기축의 겁재는 천을귀인을 가지고 오는 겁재인 거죠. 그래서 사실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만나지 않을 수도 없고 하는 거예요. 이 시기에. 결국 나한테 주는 귀인의 역할은 또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겁재는 겁재죠. 그러니까 나한테 기쁨과 아픔을 동시에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최악의 상황으로 벌어져 이런 것들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겁재도 그 속의 글자가 결국 수의 글자이기 때문에 재성을 가지고 오는 글자라서.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사람을 오히려 많이 만나야 돼요. 사실 겁재라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시기에는 사람을 좀 많이 만나서 그렇게 좀 활동을 좀 해야 되는 시기인 거죠. 그런데 정인과 식신의 인묘로 인해서 활동성은 떨어진다 이거예요. 무토는 산인데 겨울산은 원래 활동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겨울에 태어나신 무토분들은 활동성이 대개는 떨어지는 분들이 많으세요. 물론 나머지 구조가 목화의 모습으로 인해서 활발하게 뭔가 끌려가는 모습은 있을 수 있어도 기본적으로 겨울의 산들은 조용하죠. 일단 조용하기 때문에 잘 안 돼요. 이 시기에 약간의 뭔가 처져 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나마 을사년 자체가 내가 좀 강인한 상황이기 때문에 끌어갈 수는 있지만 원래 무토 입장에서 이 축월에는 좀 처져 있는 시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회가 있는 시기 있잖아요. 천을이라는 또는 숨어있는 재성의 역할. 그런 역할을 우리가 쟁취하기 위해서 이 시기에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은 맞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겁재가 뜨는 것이 일단은 긍정성은 아닌데 이 속에 재성을 품고 있으니까 그나마 좀 낫죠. 게다가 천을귀인이 있으니까. 원래 이 시기에는 나눠야 되는 시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줘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그러면 다시 재물적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때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빵집을 한다. 그러면 저녁 8시 이후에는 저렴하게 판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종료하고 나서 남은 빵을 뭔가 내일도 팔 수 있는 정도의 오늘 나온 빵인데 뭔가 좀 기부를 한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분야를 정확히 몰라서 제가 쉽게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지만 어떤 분야든 좋아요. 내가 부동산을 하든 어떤 제조업을 하든 어쨌든 이 한 달은 마지막에 어떠한 좀 마지막에 어떤 기부와 같은 형태의 행위를 좀 하면 좋겠어요. 현실적으로 내가 그냥 돈을 기부를 해도 되지만 꼭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있는 일로서의 기부, 그러니까 재능 기부죠, 보통 그런 거. 그런 거를 해도 좋고 아니면 주변에 사람들한테 밥을 좀 많이 사세요, 이때는. 그러니까 천을귀인이니까 결국은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런 달에 내가 친구들, 친지들, 누구든, 선배, 선생님 누구든 이제 찾아뵙고
뭔가 밥을 사주던지 뭐를 좀 선물을 하던지 약소하게 그렇게 하면 이제 좀 긍정적으로 나한테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조직생활 하시는 분들. 조직생활 하시는 분들도 이제 정인의 인묘, 식신의 인묘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특히나 이제 겁재의 출현도 중요하게 보는데 이 겁재의 출현도 나의 경쟁 상대가 출현을 하는 건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나한테 도움도 주는 상대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좀 같이 뭔가 윈윈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동료를 좀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뭔가의 결제 라인이 잘 뭔가 수월하게 되지 않는 한 달이에요. 뭔가 문서나 이런 작성들이 좀 수월하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중요한 결제가 있으면 미루던지 아니면 또 빨리 하던지. 그래서 1월에는 좀 그런 것들이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좀 신경을 쓰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천을이라는 기회가 있으니까 조금 다른 식의 잘 보임으로 인해서 결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서 자체로 승부를 보기보다는 약간의 뭐 청탁까지는 아니지만 좀 잘 보임으로 인해서 결제를 받는 형태. 이렇게 좀 돼야 되는 한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건강. 이 시기에는 건강 제가 긍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식신의 인묘로 인해서 좀 그런데 본인의 존재감 자체가 있으니까 본인의 존재감 자체가 나쁘진 않기 때문에 어떤 건강으로 인해서 완전히 뭔가 일을 못하거나 뭐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하지만 좀 체크는 할 필요 있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입맛이 좀 없거나 조금 활동력이 저하됐어요. 이 시기에는. 자, 학업 관련해서는 공부 잘 되는 시기는 아니에요. 친구들하고 또는 사람들하고 스터디나 이런 것들을 하고 싶고 하게 될 가능성은 있는데 내 속마음이 사실은 돈 벌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서 공부가 좀 잘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격 관련해서는 이 시기에 면접과 같은 합격은 긍정적이에요. 근데 이제 시험과 같은 합격은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자, 연애운. 자, 연애운 관련해서도 연애운 관련해서는 제가 원래 일지를 같이 봐야 되지만 없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재성과 관성으로 보자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관성을 봐야 되죠. 근데 이 시기에는 일단 한 해 내내 연애운이 있긴 하지만 이 시기에는 좋은 연애는 아니에요. 임자가 있는 남자일 가능성도 있고 어쨌든 겁재로서 둘러싸여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거나 하여간 좀 바람둥이거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애운이 좋은 시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배우자나 애인이 있는 분들도 주변에서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어요. 배우자가 애인이 자꾸 친구 만나러 가거나 배우자나 애인이 자꾸 뭔가 다른 이성과 뭔가의 만남 이런 것들을 좀 가지거나 그러니까 뭐 그게 꼭 뭐 이성적 어떤 것이 아니라 뭐 상황 뭐 예를 들어 업무를 하는데 여자들이 많아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런 것들로 인한 스트레스가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그렇게 좀 좋은 연애운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재성을 보는데 겁재라는 거는 재성, 나의 재성을 가지고 경쟁하는 상대잖아요. 결국은 뺏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배우자가 있거나 애인이 있는 여자가 좋아지거나 아니면 인기가 많은 여자가 좋아지거나 자, 그것도 아니면 내 애인과 배우자를 누군가한테 뺏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운이 좋은 시기가 아니겠죠. 지금 현재 배우자, 애인에게 충실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간단히 1월 운세를 살펴봤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은 기토일간입니다. 자, 기토일간이 2026년 1월을 맞이했어요. 1월 5일 소환으로부터 26년 2월 4일 입춘 이전까지가 을사년 기축월이죠. 자, 12운성으로 을사년 내내 왕지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시기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자, 이 1년을 잘 끝내고 자, 1월에는 쉬어야 돼. 이제 묘지에 들어가는 시기죠. 그러니까 본인의 힘이 완전히 없을 때, 난 이 시기에 고개를 좀 숙여야 될 때, 이 시기에 답답함을 좀 많이 느낄 수 있을 때인 거예요. 그래서 왕지로서 1년 내내 달려왔기 때문에 이 1월에는
다른 해에 비해서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럴 때는 그냥 한 가지예요. 주변의 상황에 맞게 그냥 보내세요. 내 주장을 꺾고. 그런 상황이고, 자, 일사년은 편관과 정인에 놓여져 있었죠. 그리고 기축월은 비견이 있는 시기입니다. 자, 편관의 한 해로 계속 보내셨어요. 그래서 엄청 압박감이 많은 한 해였을 것으로 풀이가 돼요. 스트레스가 많았을 시기인 거죠. 자, 그런 상황인데, 자, 기축월도 비견이라는 것이 등장했기 때문에 뭔가 무리를 지어서, 그러니까 어떤 업무를 하든, 어떤 상황에 놓이든,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같이 뭔가를 하는 시기인 거예요. 무리지어. 네. 그런데 이 속은 뭐다? 자, 목표는 재성이었다라는 거죠. 재성을 목표로 두고 이렇게 무리지어서 뭔가를 하는 모습의 형태의 한 달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정화와 기토 그리고 경금의 임묘죠. 네, 뭐 상관이나 편인의 임묘는 긍정성을 말해요. 보통은 이것을 흉신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점에서는 이것이 현대시대에는 임묘되는 게 또 불편하기도 해요. 나만의 주장, 나만의 독특한 기술 이런 것이 이 시기에는 좀 잘 안 먹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시대에는 본인만의 PR을 잘해야 되고 독특한 어떠한 기술이 먹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만약에 있다 하면 답답하다고 느끼겠죠. 이것이 잘 안 된다라는 거니까. 그럼 반대로 나는 정형화된 기존의 틀 속에 있는 곳에서 삶을 사는 사람이야 하면 이것이 임묘되는 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과거는 이런 형태였기 때문에 상관과 편인을 이제 흉신으로 분류했던 거예요. 현대 시대는 그렇지 않다. 그런 부분을 좀 기본으로 하고, 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독특한 것을 많이 쓰긴 해야 돼요. 뭐 상관, 식신, 편인 이런 것을 좀 써야 되는데 이 시기에는 좀 잘 안 되고, 또 본인 자체도 임묘되었으니까 본인의 활동성도 저하되어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아니, 뭔가 이렇게 되게 무기력하거나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뭔가의 생각, 마음이 좀 잘 안 드는 시기인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자신을 달래가면서 하면 좋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본인이 거의 대부분 10개 중에 8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떤 기업을 운영하냐에 따라서 물론 본인의 역할이 2가 될 수도 있지만 대체로는 우리나라의 자영업들은 1인 체제나 조금 이렇게 하는 체제들이 많으니까 할 일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사장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내가 할 게 너무 많은데 하면서 약간의 무기력해져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미리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해야 될 것을 좀 나눠서 하던지 아니면 내 마음의 준비를 조금 하던지 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시기에는 무리지어서 행위를 해야 돼요. 결국은 그게 답이에요. 그러면 주변에 내가 예를 들어 커피숍을 한다 하면 주변에 있는 커피숍 사장들이랑 얘기를 좀 해보세요. 이번 달은 이렇게 보내는 게 어떠냐, 어떤 같은 이벤트를 하는 게 어떠냐, 이런 거죠. 그런 식의 모습.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A라는 커피숍이 여기 있고 B라는 커피숍이 여기 있다. 나는 A의 사장인데 하면은 B의 사장과 만나서 자, 우리 집에서 카페라떼를 한 잔 사면 이 B집에서 예를 들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할인해준다. 그러면 둘 다 맛보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기회를 얻는 거잖아요. 나라는 커피숍에 뭔가의 홍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내 가게에서 2개 다 사면 좋겠지만 이 시기에는 어차피 같이 해야 되는 시기예요. 무리지어서. 그래서 그런 형태의 뭔가 이벤트. 제가 지금 잠깐 생각나는 건 이거밖에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먹자 골목이다 하면은 우리 여기에서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카페 어디에서 할인해주는 것. 이것을 원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닌 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좀 해보는 거죠. 서로 얘기를 좀 해서. 그래서 무리지어서 뭔가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조직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시기에 무리지어서 하게 될 기회, 일의 기회, 프로젝트의 기회 같은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이 시기에는. 본인의 힘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동료들과 같이 하는 것이 나쁘지 않아요. 그런 성과도 결국은 n분의 1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상관의 임묘, 뭐 편인의 임묘 이런 것들도 조직생활 하시는 분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어쨌든 구설을 만들어내는 어떠한 일종의 하나인데 이것이 약화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그런 행동을 안 하거나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긍정성이 있는 거죠. 조직이라는 긍정성. 그런데 숨은 어쨌든 모습은 재성의 모습이니까 어느 정도 실속인자는 또 있어요. 이 시기에. 근데 누군가하고 같이 했을 때 그것에 기회를 얻고 그것에 부의 분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 관련해서는 이때는 건강 좀 체크하셔야 되죠. 억지로라도 운동을 해야 되는데 추운 시기니까 실내 운동을 하세요. 실외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진짜 이 시기에 탈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학업 관련해서는 공부는 잘 되는 시기. 하지만 합격 관련해서는 긍정적이지 않는 한 달입니다. 자, 연애운 관련해서는 자, 일지를 함께 봐야 되죠. 모르니까 남자분들은 재성. 이때는 숨은 재성이죠. 숨은 연애. 뭐 숨겨둔 애인.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친구의 애인이 좋아졌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네. 아니면 내 애인이 내 배우자가 누군가하고의 약간의 썸, 뭔가 그쪽에 약간의 그런 상황 같은 것들이 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애인이 없거나 배우자가 없는 분도 그냥 일단 친구의 뭐 여자친구들을 만나러 다닌다든지 뭐 약간 이런 형태예요. 아니면 그냥 친구 만나러 갔는데 여자친구가 따라 나온 거죠. 뭐 그런 형태. 그래서 기회가 많은 건 아니지만 그 기회 자체도 숨어있는 기회다. 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관성을 보죠. 편관으로 인해서 한 해 내내 시달렸는데 이 시기에는 이제 저물어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나아지는 시기가 될 수 있죠. 연애운이 있는 시기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배우자가 있거나 애인이 있는 분들도 이 시기에는 나는 좀 친구가 더 좋기 때문에 별로 배우자나 애인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긍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네. 그럴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간단히 을사년 기축월 운세를 살펴봤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은 경금일간입니다. 자, 경금일간이 2026년 1월을 맞이했어요. 1월 5일 소환으로부터 26년 2월 4일 입춘 이전까지 이 시기가 을사년 기축월이 되는 한 달입니다. 자, 12운성상 경금일간 분들은 한 해 내내 알게 모르게 주변에서의 도움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받았을 시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바로 묘지에 들어가는 1월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시기는 좀 활동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약간의 무기력함, 그리고 내가 뭐 사지를 움직일 수 없죠. 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는. 그래서 나의 약간 고개 숙임, 뭐 사람들에게 고개 숙여야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나는 원래 그런 조직 속에서 있어. 아니면 그런 삶 속에서 있다 하면 뭐 이것이 뭐 굉장히 답답하다고 느끼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어떤 곳에 리더고 끌고 나가야 되는 힘이 강한 형태의 삶을 살고 있다면 같은 경금이라도 훨씬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손발이 다 묶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을사년은 정제와 편관이고 기축월은 정인으로서 있죠. 근데 이제 축토는 수의 운동을 가진 토의 껍데기이기 때문에 실상은 식상의 운동을 하는 거예요. 정인의 글자, 뭐 식상의 글자, 뭐 전부 다 나쁘지 않은 글자들이에요. 일단 그런 상황이고 중요한 건 정관과 이 경금, 본인의 임묘, 그리고 정인의 임묘. 정인이 떠 있는데 임묘되었다라는 거는 정인의 역할이 좀 애매해졌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원래 지지에도 정인이 있어서 뭐 임묘돼도 지지에만 있다면 그걸로도 써먹을 수 있죠. 그런데 식상이라는 80%의 힘을 가지고 있는 정인은 결국은 정인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 시기는 정인이 흉내만 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인을 쓰는 사람들,
문서, 계약, 매매, 이권 이런 것들을 다루는 분들은 좀 원활하지 않는다라고 느껴지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제 겉으로는 이제 정인의 역할이 있어 보이는 시기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얘기했죠. 이 부분이 잘 안 된다고. 오히려 내가 힘을 내야 돼요. 내가 오히려 영업을 해야 되고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되는 시기. 그래서 생각보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못할 것 같았지만 막상 그 상황에 놓여져서 좀 잘 할 수 있어요. 이 시기는. 그래서 좀 두려워하지 않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묘지에 있어도 이런 것들을 좀 생각보다 잘 쓸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관이라는, 그러니까 나를 지켜주는 어떤 안정적인 틀이라는 게 이때는 임묘되었다라는 거라서 내가 자영업을 하는 중간에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손님이 또는 계약이 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에 대한 좀 약간 이야기가 들려오던지,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약화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는 예를 들어 어떤 큰 회사가 나한테 100이라는 일감을 줬다면 이 시기에는 50으로 줄어든다든지 이럴 수 있는 시기인 거죠. 근데 이게 한 달의 운이기 때문에 이 달에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지켜주는 안정감을 줬던 것들이 약간의 힘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나가서 더 이런 영업, 따는 거, 행위 같은 것들을 좀 더 해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그런데 본인도 무덤에 있으니까 그게 좀 원활하지 않아서 답답함을 좀 많이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 시기에 좀 원활하지 않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기에는 또 겨울 휴가를 좀 많이 떠나는 시기잖아요. 그럴 때니까 좀 문을 닫을 수 있다면 닫고 쉬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한 달 내내 아니더라도 1월 중에서 가장 뭔가 좀 일감이 없는 시기에 오히려 차라리 쉬어주는 것이 더 추후에 올 시기들을 긍정적으로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좀 쉬어가는 시기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조직 생활 하시는 분들은 정인이 애매하긴 해도 결국은 있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조직 생활에서는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자, 실제로 본인이 표출하고 싶은 거는 식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 주어진 업무가 좀 짜증나는 거예요. 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 멋대로 좀 하고 싶고 뭔가 평소하고 다르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싶고 그런 시기예요, 좀. 그럼 오히려 내가 교사다. 그러면 긍정적이죠. 네, 이 시기가. 그래서 식상을 조금 써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11월, 12월, 1월은 식상을 쓰는 시기이기 때문에 경금 입장에서는 조직 내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내가 개인적 연구를 하거나 뭔가 강의나 강사 아니면 보육 같은 분야 같은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좀 사람들한테 영업을 해야 되는 분야라든지 아니면 보육, 강의, 강사를 해야 되는 분야라고 하면 오히려 이 시기는 숨은 식상의 역할로 그것이 원활하게 잘 돼요. 그런데 조직 문화가 그냥 강한 곳이다 하면은 마음속에서는 좀 억눌린 것이 있는 거죠. 그것이 11월, 12월, 1월까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껍데기는 정인으로서 있기 때문에 1월에는 이런 마음들이 가장 이제 잦아드는 시기는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조직 생활 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본인의 이제 심리적인 부분, 물론 이제 회사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1월에는 조금 그것이 차분해지는 부분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 관련해서는 당연히 이 시기는 무덤에 들어가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건강이 원활한 시기는 아니에요. 실제로 뭔가 굉장히 다 하기 싫어질 수 있어요, 이때는. 그래서 좀 휴가를 적절히 써가면서 한 달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학업 관련해서는 공부는 잘 되는 시기죠. 공부는 굉장히 잘 되는 시기가 맞아요. 그리고 이때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껍데기는 인성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행동도 하기는 해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갔으니까 사실 할 게 없어요. 공부를 해야 돼요, 이 시기에는. 그렇지만 불쑥불쑥 식상의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네, 거기서 오는 좀 스트레스는 있지만 그래도 대체로 원활하게 공부는 된다. 그런데 합격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한 달은 아닙니다. 자, 그렇고 이제 연애운 관련해서는
자, 일지하고 같이 봐야 되는데, 자, 일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 관성과 재성을 보죠. 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관성을 체크하는데, 자, 편관으로 인해서 이 시기에는 뭐 연애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한 해 동안 많이 들었을 수 있어요. 특히나 초반에, 여름에까지. 근데 이제 점차 그런 생각이 좀 줄어드는 상황이고, 지금 이 기축월에도 연애운이 강한 시기는 아니에요. 근데 막상 만나면 좀 불만이 있어요. 결국 식상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나 애인이 있거나 배우자가 있는 분들은 겉으로는 괜찮아 인데 저 속마음에서는 아직도 좀 짜증이 좀 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괜한 싸움 같은 것들을 좀 만들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재성의 흐름을 봐야 되죠. 자, 한 해 동안 연애운이 있었죠. 근데 이 시기는 연애운보다는 그냥 안정적인 이 상태를 좀 원하는 시기예요. 그리고 을사년의 연애운도 이 시기에는 많이 좀 해소되는, 이 시기에는 많이 좀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연애의 기회가 많은 것은 아니다. 근데 여자를 내가 만나게 되면 굉장히 그 여자한테 충실하게 되기 때문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좀 있어요. 뭐 배우자가 있거나 애인이 있는 분들도 그분에게 좀 잘하고, 그분도 이제 남자분에게 역할을 좀 잘하기 때문에 좀 사이가 좋은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26년 1월 운세를 살펴봤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은 신금일간입니다. 자, 신금일간이 2026년 1월을 맞이했어요. 1월 5일 소환으로부터 26년 2월 4일 입춘 이전까지가 을사년 기축월이 되는 시기이죠. 자, 마지막 을사년의 한 달 운이에요. 자, 신금일간들은 을사년에 사지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욕이 강한 시기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1월에는 양지에 놓여져 있는 한 달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태아가 곧 있으면 출산하기 직전인 만삭인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죠. 태동으로서.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만삭인 임산부를 대하는 태도는 많은 것을 도와주죠. 곧 있으면 출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적당한 나의 존재감도 드러내고 주변에서 도움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기. 하지만 아직 탄생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탄생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나는 리더이다 하면은 장악력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하지만 존재감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주변에 좀 도움을 받으면서 한 달을 보내시는 것이 나쁘지 않고, 나는 만약에 그냥 조직원의 구성원일 뿐이야 하면은 뭐 이 시기에 괜찮은 시기인 거죠. 네. 이 시기가 괜찮은 한 달이 될 수 있는 시기인 거죠. 거기에 자, 을사년은 굉장히 바빴는 시기예요. 자, 편제와 정관이 떠 있기 때문에 책임감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되는 분야도 넓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일이 많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기축월, 바로 편인의 속성이 떠 있는 시기입니다. 네, 껍데기는 편인이지만 속은 식상이죠. 네, 편인이라는 글자도 사실은 기존의 기존의 전통적인 어떠한 것보다는 약간의 삐뚤어져 있는 행위예요. 편이라는 것 자체가 한쪽으로 쏠려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완전한, 그래서 독특한 자신만의 기술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쓰여지는 시기인 거예요, 이 시기가.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정반대의 모습, 그러니까 재성이라는 것은 좀 잘 쓰기가 쉬운 상황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도 편재의 속성이 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안 좋게 작용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는 오히려 나만의 독특한 기술을 써야 돼요. 그것을 홍보하는 행위도 잘해요. 왜냐하면 속에 식상의 글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인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시기는 편인성으로 포장,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시기는 편인성으로 포장된 식상을 쓰는 한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에 편관도 임묘되고, 물론 편인도 임묘는 되죠. 그리고 겁재의 임묘로 인해서 긍정성이 많은 시기예요. 그래서 나를 좀 피곤하게 만드는 손님,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일,
일 자체가 조금 이때는 잦아드는 시기인 거죠. 거기에 나의 경쟁 상대 또한 좀 조용해지는 한 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요구사항이 많은 손님, 업체가 좀 사라지기 때문에 오는 긍정성이 있고, 나의 경쟁자도 인묘되기 때문에 오는 긍정성이 있죠. 그러면 같은 분야에서 내가 자영업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 업체를 많이 찾는 거예요. 이 시기에는. 네, 당연히 그러니까 긍정적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영업 행위도 나는 좀 잘할 수 있다 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약간의 독특한 나만의 전문적인 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을 써가면서, 그래서 이때는 아이디어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서 그것을 실천하면 되게 잘 될 수 있는 시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내 분야에 맞게 조금 독특한 아이디어를 플러스하는 한 달로 보내시면 좋겠죠. 네. 그래서 약간의 실험적인 요리, 실험적인 DP, 그다음에 실험적인 뭔가의 판매, 그리고 평소에는 내가 안 하던 물건을 판매하거나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것에 대한 긍정성이 있는 한 달인 거고, 자, 조직 생활 하시는 분들도 뭔가 자신만의 기술로 독특하게 창조해야 되는 시기인데, 사실 조직이라는 것은 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시기에 좀 그런 튀는 행위의 업무가 있다면 맡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 경쟁 상대가 일단 없어요. 그리고 막상 그 일을 내가 했는데 그렇게 피곤하게 굴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남들이 약간 꺼려 하더라도 이때는 좀 맡는 게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생활 내에서도 괜찮은 한 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 관련해서도 이 시기는 나쁘지 않죠. 네. 그리고 학업은 이 시기는 전문적인 어떤 특수 분야에서 공부한다 했을 때는 좀 되긴 되는데, 자, 속마음은 뭐죠? 이거 그냥 사실 하기 싫어, 이런 속마음인 거예요. 네. 그래서 놀고 싶고 나가고 싶고 이런 거죠. 그래서 공부가 좀 잘 안 돼요, 이 시기는. 네. 거기다 이제 합격의 기운도 그렇게 긍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겁제 인묘로 인해서 생각보다는 괜찮아, 이럴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학업 관련해서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시기는 맞다. 그리고 본인이 공부가 잘 되는 한 달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애운 관련해서는 일지랑 함께 봐야 되지만 일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관으로 보죠. 자, 정관의 연애가 한 해 내내 역할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유금이 있는 분들 지지에 이 정관의 역할을 결국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만약 유금이 없다 하면 정관의 역할을 계속 했겠죠. 그러면 안정적인 연애나 뭔가 기회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 한 해였어요. 자, 그런데 이 시기에는 뭔가 그런 남자들이 약간 나한테 집착할 수 있어요. 좀 피곤한 집착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시기에 남자 만나는 것을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내가 애인이 있거나 배우자가 있으면 그분들이 이제 집착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때. 아니면 뭔가 평범하지 않는 일들이 좀 벌어질 수 있는 한 달이에요. 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재성의 움직임을 보죠. 자, 한 해 동안 연애운이 있긴 했어요. 그리고 결혼운, 자식운도 같이 있었죠. 이 시기에는 그런 것들이 강하게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의 뭔가 모친과 부인하고 또는 애인하고 좀 다툼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연애 관련해서 편안한 한 달은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내가 만약에 애인이 없다면 굳이 이 시기에 연애를 하려고 할 필요가 없고, 배우자나 애인이 있다면 그분들한테 좀 신경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16년 1월 운세를 살펴봤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은 임수일간입니다. 2026년 1월 임수일간, 2026년 1월을 맞이했어요. 자, 1월 5일 소환으로부터 26년 2월 4일 입춘 이전까지가
을사년 기축월이 되는 한 달이에요. 자, 임수는 을사년 내내 절지에 있었죠. 자, 1월은 쇠지에 놓여집니다. 그래서 약간의 자신의 장악력이나 권력에서는 물러나 있지만 오히려 좀 더 정신적인 지주와 같은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권력자들이 나한테 조언을 하러 오거나 뭐 이럴 수 있는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 근데 신체적인 힘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뒤에서 나의 역할, 머리 쓰는 상황 이런 것들은 잘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실제 내 직업이 앞에 전면적으로 드러나는 직업성을 가졌다 하면 이 시기는 좀 쉽게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내가 좀 머리를 쓰거나 뒤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긍정적인 한 달이 될 수 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을사년은 상관과 편제이고 자, 기축월은 정관으로 놓여져 있어요. 정관이라는 것이 원래 길신으로 보는데 임수에게 이 기토 정관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맑은 물에 흙이 들어가기 때문에 흙탕물을 만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임수일간들은 이 기토 정관으로 인해서 내가 약간의 본분을 잃는다 아니면 잊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임수분들은 이 시기에 조금 헷갈림을 얻을 수 있어요. 네. 게다가 이 축토의 정관도 결국은 습토이기 때문에 비겁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비겁이. 나의 경쟁 상대가 숨어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 네, 그래서 그것이 겉으로는 정관인 척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 경쟁 상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오는 약간의 뒤통수 맞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1월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또 정제가 임묘되고 이 정관이 상징적으로 떴는데 임묘는 돼서 완전한 역할은 하기 어렵다 인 거예요. 편인의 임묘는 나쁘지 않고 그런 상황이고 이런 것을 바탕으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뭐 사실 정관성을 잘 쓰는 분들은 아니고 오히려 비겁, 나라는 사람 그리고 플러스 식상이라는 것을 써야지 재성에게 가는 거죠. 근데 이 시기는 그런 것과 반대되는 글자이기 때문에 잘 쓰기 어려워요. 근데 이제 습토라는 글자라서 나라는 힘은 좀 있어요. 나라는 힘은. 근데 겉으로 정관인 척 굴면서 내가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시기에는. 그리고 정관으로서 다가온 어떠한 타인도 그러니까 되게 안정감을 주는 어떠한 상황, 사건, 일들 또는 사람이 알고 봤더니 나의 경쟁자였어 라고 결론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알고 지냈던 지인이 뭐 내가 하는 자영업의 어떤 분야를 계속 궁금해하고 도와주는 것처럼 하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그걸 차리게 되거나 뭐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오는 의외성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에 정제의 임묘라는 것 자체가 안정적인 재물이 원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한 달 한 달 큰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자영업에게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좀 그게 잠깐 멈췄다가 또는 약속한 날보다 좀 늦게 들어온다든지 이럴 수 있는 운이라는 거죠. 완전히 뭐 재물적 흐름이 끊겨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약간의 뒤처짐, 처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돈에 대한 계획도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조직생활 하시는 분들은 정관이 뜨는 게 겉으로는 좋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임묘되긴 해도 떠있긴 떠있죠. 그러니까 망치는 행위를 하긴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원래 이게 보면은 예를 들어 여자 임수분들이 기토를 가지고 있다 하면 내가 남자 때문에 내 할 일을 못한다 이렇게 풀이를 하는 거예요. 또는 회사에 얽매여서 내가 나로서 잘 못 산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조직이라는 거는 어차피 이제 조직 생활을 한다라는 거는 어차피 그런 관성을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이 관성들이 떠서 쓸 수 있는 상황은 됐는데 이게 생각보다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사 내에서 어떤 업무나 이런 것들을 주는데 그런 게 생각보다 나한테 큰 명예를 주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좀. 그리고 뭔가 사주 구조에 따라서 나의 명예적인 속성이나 내가 했던 업무의 영광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잘 살펴봐야 되는 시기인데, 운명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는 것은 운명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냥 한 달이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회사가 좀 불안정하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좀 뭔가 안 좋은 얘기가 들린다 하면 이 시기에 진짜 월급이 뭐 좀 적게 나온다든지 안 나오게 된다든지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지켜주는 어떠한 것들이 조금씩 약간의 힘들어지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직에 대한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독립. 자, 건강 관련해서는 뭐 이 시기는 뭐 신체적으로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뭐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사주가 아닌 이상은 대체로는 건강할 확률이 높은 시기입니다. 그리고 학업 관련해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라는 거죠. 이 시기가. 뭐 한 해 내내 공부가 좀 잘 안 됐어요. 어차피. 그리고 합격 관련해서도 이 시기는 긍정적인 시기는 아니에요. 자, 마지막 연애운 같은 경우는 일지를 함께 봐야 되는데 일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 재성을 보자면, 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한 해 내내 연애운이 있었는데 이 시기에는 이제 진지한 관계로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진지하게 연애를 시작하거나, 결혼을 전제로, 아니면 이미 애인이 있다 하면 결혼을 하고 싶거나, 그런 얘기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결혼을 했다면 이제 자식을 낳고 싶어지는 그런 상황. 실제 이때 자식이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관성의 흐름을 봐야 되는데 이때는 관성이 못마땅하지 않은 이 한 해는, 을사년 한 해는 이 관성이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기축월에 이게 들어왔는데 사실상 그렇게까지 나한테 영광을 주지 못해요. 오히려 집중을 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연애의 운이 좋지 않다. 배우자나 애인이 있다면 이분들이 뭔가 내가 집중해야 되는 것을 못하게 상황을 좀 만들거나 스트레스를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남자를 좀 조심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26년 1월 운세를 살펴봤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은 개수일간입니다. 자, 개수일간이 2026년 1월을 맞이했어요. 1월 5일 소환으로부터 2월 4일 입춘 이전까지가 을사년 기축월이 되는 한 달이에요. 저 12운성상 을사년 내내 태지에 있었어요. 늘 불안했어요. 그런데 12월, 1월을 거치면서 좀 단단해진 상황인데, 1월 같은 경우는 뭔가를 내가 잘 차려입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뭐 사람으로 보면 어린 시절에는 막 천둥 벌거숭이처럼 다니다가 중학교 때쯤 교복을 입는 거, 또는 대학이나 뭐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잘 차려입는 것,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합격, 승진, 뭐 상을 받거나 어떤 사람들 앞에 잘 차려입고 서 있는 게 경조사가 있죠. 둘 다 이 모든 것들이 좀 가능한 한 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을사년은 식신과 정제여서 원활했어요. 개수일간들이 대체로 이 시기에는 좀 원활했던 한 해인데 기축이라는 시기가 떴습니다. 편관의 등장이죠. 게다가 그 편관은 숨은 비겁을 달고 왔어요. 스트레스가 많을 수 있는 한 달이에요. 그런데 편제가 임묘됐고 이 기토의 편관이 이제 모양은 떠 있지만 힘은 좀 약해요. 그리고 정인의 임묘이고 양인성이 뜨는 한 달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자영업자 분들은 일단은 피곤한 피곤한 손님, 피곤한 계약 상황들이 벌어지고 이런 걸로 인해 구설수가 생기는데 결과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숨어있는 비겁의 역할도 있으니까 나의 경쟁 업체에서 또는 아는 사람이 나한테 계속 내 자영업의 분야에 대해서 막 질문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걸 차리려고 했던 거다. 뭐 이런 것. 근데 실제로 차리는 것까지는 뭐 아닐 수 있지만 그런 얘기를 나중에 듣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계약이라는 것도 이 시기에는 좀 잘 안 될 수 있는데 된다 하더라도 피곤한 계약, 피곤한 손님인데 결과적으로 이걸 마무리했을 때는 뭐 나쁘지 않아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양인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급하게 결정할 가능성이 있어요. 결정.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이 시기는. 그런 것들을. 그리고 조직생활 하시는 분들도 편간에 글자들이 떴으니까 당연히 매우 바빠요. 바쁘고 일이 많죠. 당연히 회사에서 요구사항이 많고 윗사람도 요구사항이 많아요. 그러면 당연히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시기죠. 근데 막상 그 일을 받아서 하면 그 일이 그거 생각만큼은 아닐 가능성은 있어요. 그리고 또는 일을 받아서 했더니 알고 봤더니 나의 경쟁 상대가 이거를 부추겼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숨은 경쟁 상대의 역할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가 이렇게 편관으로 떠 있는 상황에서는 개수일관 입장에서는 화가 나거든요.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또 대들고 싶고 구설을 좀 일으킬 수 있어요. 회사 내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시기인 거죠. 나를 지켜주거나 나를 도와주는 것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앞서 말했던 합격, 승진, 상 이런 것들이 받았는데 기분 좋죠? 근데 막상 알고 봤더니 이게 되게 피곤한 일이었다.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자, 건강 관련해서도 이 시기에는 일단은 질병 노출, 그리고 양인성을 깔고 있으니까 시술, 수술 인연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아프면 좀 길게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를 좀 잘 하셔야겠죠. 자, 학업 관련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이에요. 압박감 가지면서 공부해요. 거기에 합격운도 괜찮습니다. 자, 연애운. 자, 연애운 관련해서는 일지를 한꺼번에 봐야 되지만 일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관성을 보죠. 편관의 관이에요. 껍데기는 편관인데 속은 비겁이니까 뭐 되게 남자다웠는데 처음에는 뭐 그 남자가 생각보다 애가 탔거나 아니면 친구 사이였는데 약간의 발전이 됐거나 뭐 이럴 수 있는 운. 그런데 그것이 나한테 긍정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연애운은 있지만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근데 예를 들어 배우자나 애인이 있다. 요구사항이 많겠죠. 그래서 굉장히 피곤해요, 이 시기엔. 그래서 최대한 물리적 거리를 두는 게 좋아요. 자주 안 보는 거. 자, 남자 같은 경우는 재성의 움직임. 한 해 동안 연애운이 좋았죠. 네, 좋았는데 이 시기에는 이 여자가 요구사항이 좀 많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아이를 갖고 싶다 또는 결혼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이 좀 불편해요. 그래서 크게 추천드리지 않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간단히 2016년 1월 운세를 살펴봤고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개수일간을 마지막으로 2026년 1월 운세를 살펴봤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